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장외 주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요즘 장외 주식이 뜨고 있다던데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들 얻고 싶으시다고요? 목요일 5시 30분 여러분에게 활짝 다가갑니다. 자, 소영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 함께 보시겠어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자, 소영주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젊을수록 장애 주식, 돈이 적을수록 장애 주식, 부의 장애 공론을 위하여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출발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번 한 주는 카카오페이가 또 장식을 그렇죠. 했었던 한 주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따는 성공했는데 상해는 성공을 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공모가가 9만 원짜리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러나 첫날 2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9만 3천 원에 마감을 했지만 네. 그런다 하더라도 거의 10만 원 이상은 사람들이 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에 집중하는 네. 겁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이런 시장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익이 되는 것은 단 1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네. 투자하겠다. 그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투자 기법입니다. MZ 세대. 예, 그렇습니다. 예. 누닛이 또 720억이네요. 우리가 390억으로 예상했는데 와. 프리 IPO가 지금 현재 누닛이 기관들로서 투자받은 금액이 700억입니다. 그 금액과 맞먹는 금액으로 프리 IPO에 진출했다. 그것도 1년간 낙을 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뜻은 미래의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그것도 미국의 투자사들에 유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기관들도 당연히 기존에 투자한 기관들은 참여를 합니다. 네. 그 외에 여타 미국에 있는 캐피탈에서 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이 네. 720억의 프리IPO 시장의 추진에 성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조만간에 확정 발표가 이루어지겠죠. 이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 네. 흑자 전환에 성공했네요. K뱅크가 예. 거의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 장애 주식이 일반 개인들에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장애 기업들이 회사의 이벤트 행사에서 자사주를 주는 행사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K뱅크도 신규 가입한 고객들에게 자사주를 추천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K뱅크 주식 수가 시장가가 현재 한 16,500원대 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K뱅크가 더더욱 많은 가입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바디프렌드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너된 입장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네. 사모펀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배당금은 상당히 많이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지금 실은 바디프렌드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예상합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바디프렌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프렌드가 이렇게 좋은 시점에 네. IPO를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 사모펀드다 보니까 예. 회사 매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스탠브리티 캐피탈이 그 매각 절차에 지금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바디프렌드가 이러다 보면 IPO의 차질을 믿고 연중 최저치 16,500원까지 지금 주식이 밀렸습니다. 살짝 빠졌군요. 예, 밀리겠죠, 예. 당연히. 스타트업의 전성 시대입니다. 예. 우리 그래서 스타트업 전성 시대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코스닥을 떠나서 증권사들이 왜 장외시장에 이렇게 많이 놓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머니투자하고 있는 이 방송이 현재 자기 제일 유일한 방송입니다. 예.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와, 독점하고 우리가 있고 선두군요. 이 뜻은 뭐냐면 장애 주식 시장은 이제 변방의 주식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투자를 논할 수 있는 엄연한 투자처, 새로운 투자처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전성 시대에 장애 주식은 급성장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플랫폼,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들은 속속 더 많이 등장할 걸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증권사와 또 플랫폼 간의 협업 등 여러 가지 매칭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스타트업들의 활약 또한 눈부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까지 이 장외 주식을 바라보는 확장층이 확실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세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크고 작은 변동성이 있었는지 볼까요?
야, 현대 ENG 큰 변동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현대 ENG가 요즘 지속적으로 고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과연 상장 시 10조가 가능할 것인가? 네. 기본적으로 현대 ENG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거의 33%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현재 상장돼 있는 상태 시총이 5조 정도뿐이 안 되는데 네. 그 자회사인 현대 ENG가 10조까지 간다는 것은 또 아이러니 아니냐? 2배나 예, 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현대 ENG는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의 최대 주주가 정의선 회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다시 정몽구 명예회장님도 이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예. 현대 ENG의 지속적인 관심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옛날 가격으로는 113만 원 아니겠습니까? 액분한 상태에서 11만 3천인데 그쵸. 110만 원 선은 지금 지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CNS 변동 없었습니다. 네. 눈이 씨 앞서 말한 대로 프리-IPO. 프리-IPO에 예.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접어나면서 다시 7만 원대를 탈환했습니다. 7만 3천 원. 개인적으로 누니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투자 기관들 상당히 좋은 걸로 유치하면서 앞으로 상장 이후에도 네. 홀딩에 되는 주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그쵸.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성장성이 그래, 미래 확보돼요. 성장성이 좋다. 예. 그것도 전 세계 흉부 엑스레이 시장의 넘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드웨어 시장은 세계를 장악해봤습니다. 네. 반도체도 나가봤죠. 그러나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 시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누닛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두나마가 역시 파죽지세입니다. 네, 앞서 맞아요. 말한 대로 우리가 40만 원대까지 40만 원대부터 출발을 했는데 벌써 53만 원까지 왔습니다. 와. 이 뜻은 가상 자산들이 각 나라별로 제도권에 네. 이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ETF 상품까지 출범했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가세까지 하겠다. 이런 지금 태세 아니겠습니까? 이 뜻은 어떻게 됐건 간에 이 가상 자산 자체를 화폐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 않습니까? 점점 제도권으로 가고 그렇죠. 있죠. 점점 예. 제도권으로 가면서 두나무,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주식은 점점점 고공행진. 올라갔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프렌드 16,300원입니다. 앞서만 매각 저자 밟으면서 실은 1,000억 정도 예상한다면 이 주식 한 3만 원 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도 예.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오너가 아니라 이 사모펀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않다 보니까 바디프렌드 주가는 지금 16,300원대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큐라티스 전주에 한번 흔들거렸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큐라티스가 일부 시장에 있는 중개업체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너무 더디 간다. 시장은 한번 출렁거리면 일반 개인들은 놀래서 주식을 네. 내놓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위치가 되죠. 그쵸. 네. 개인적으로 저는 돈이 있다면 가장 많이 지금 사고 싶은 주식이 바로 큐라티스입니다. 왜 큐라티스는 현재 성장성, 우리가 보면 심사청구를 해야겠죠? 네. 기술적 특례도 다시 신청해야겠고 승인이 나겠죠. 예. 그러고 나면 또 상장까지 가기로 이런 상승 고비의 구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바로 큐라티스입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mRNA 시장에 현재 갖고 있는 제조 공장 우리나라 최강자 아니십니까? 네. 1년 연 10억 톤주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흔들림에 여러분들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네. 이럴 때는 우직하게 우보천리가 뭡니까? 소걸음으로 천리를 그쵸.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성실하게 예. 가다 보면 답이 있는 주식이 바로 큐라티스입니다. 에이프레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비바 리퍼블리카 또한 여러분들 변동 없이 주가를 지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 현재 갖고 예. 있는 그 공격적인 마케팅이 있잖아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토스뱅크 좋죠.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들이 보험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야놀자 상당히 많은 2조 원인의 실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와, 그죠? 그쵸. 2조 원 비전 펀드로부터 2조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파크를 넘어서 네. 또 다른 회사의 기업 사냥을 야놀자는 지속하고 있고 아마 국내보다는 해외 상장을 노릴 가능성이 야놀자. 있기 때문에 예. 이 주식도 지속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하나도 변동 없습니다. 100만 원. SK에코프렌트가 연초 대비해서 이 주식을 보면 한 110% 상승한 겁니다. 이 뜻은 상장을 간다기 때문에 이게 KOT 시장에 있는 주식입니다. SK건설이죠, 예전에 보면. 네. SK에코프렌트가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110%가 상승했다. 와. 이런 주식들은 바로 KOTC 장애 주식에 사실대로 있는 주식들입니다. 네. 현대아산이죠. 우리가 남북 경업주에서 가장 큰 수혜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21,000원. 연초에 15,0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1,000원까지 올라와 있고 어떤 식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된다면 현대아산은 6만 원까지 넘어가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 지금 5,000원짜리인데 저는 이 가격도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뱅크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업 흑자에 전환했지만 상장돼 있는 인터넷 뱅킹의 대표적인 주자 카카오뱅크가 네. 힘을 못 쓰면서 맞아요. 비상장에 있는 K뱅크도 덩달아서 상승폭을 올라가지 못하고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상장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카카오페이 이슈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공모주 시장이 뜨거워지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소장님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카카오페이가 우리가 182만 명, 우리가 전라남도 통 인구가 18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전라남도 인구 전체가 이 카카오페이 시장에 들어왔다. 오. 이 카카오페이는 또 시작과 동시에 23만 가구들 19만 3천에 마감을 하면서 네.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100% 이상의 순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있는 여타 IPO 관련주, 공모주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대형주 주식들은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은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관련주가 안 나온 것처럼 비상되어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하고 매도수가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한 주를 보냈다. 반면 K뱅크의 영업 흑자까지 소식이 전해졌지만 K뱅크가 상승보다는 중등에 멈추다. 이 뜻은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와 연동되게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의 장외 주식 이슈와 시세 그리고 시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장외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되는 질문들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Q&A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유튜브 댓글 열려져 있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적의 답 내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아까 전에 바디 브랜드 매각 이슈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유주는 과연 어떻게 그렇죠.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오. 비상장도. 기본적으로 경영권자들은 경영권 주식을 팔지 않습니까? 예. 남아있는 개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매수 청구권, 반대 매매권도 있겠죠. 아, 나 이 매각에 대해서 나 반대한다. 난 반대세. 그러면 그들이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회사에서. 예. 제시하면 그 가격에 맞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엑시트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바디프렌드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네. 조만간에 매수 청구권 행사도 동시에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하다면 매각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 청구권은 있다. 이렇게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질문 주신 것으로 보이네요. 적정 가격 여부 체크하시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비상장 시장에서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권 플러스 비상장 운영 주체가 삼성증권이냐라는 질문이세요.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 증권으로서 비상장은 제도권에 있는 삼성증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민간업체 네. 두나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으로서 비상장이 올 들어서 가장 많이 성장한 플랫폼 회사입니다.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회사인데 이 주체는 바로 민간업체인 두나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두나무의 책임인지 삼성증권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매도 매수 효과가 삼성증권에 의해서 여과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개인들이 들어가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중에서 95%는 중개업체가 장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은 증권 플러스 비상장 가격이 우리가 사설 사이트인 38 커뮤니케이션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38 커뮤니케이션은 왠지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것 같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왠지 삼성증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호가를 상당히 높게 주식을 편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합정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거래 플랫폼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주식을 편입하는 게 좋습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민간업체 두나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 비상장 주식을 잘 사고 싶다면 플랫폼별로의 가격 체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진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네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 주식이 거래되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플랫폼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종목도 또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투자 성향에 맞게요. 자,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험해도 험해수라는 표현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공어자. 예, 없는 비어있다. 겁니다. 예, 비어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지도 않을 사람이 산다고 하고 글을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글을 올리면 누구나 글은 올릴 수가 예. 있기 때문에 또는 주식을 팔지도 않을 사람이 파는 판다고? 것처럼 올려놓는다. 주식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이게 개인들에게 특히 비상장 주식이 비난받는 가장 큰 원인이 적정 주가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네. 왜 사이트마다 거래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릅니까? 다릅니까? 왜 매도 매수 가격이 반대로 돼 있습니까? 예. 그 뜻은 바로 자동적 정화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중고브로스 비상장이라든가 서울거래소 비상장 네. 이런 곳에 거래되는 60% 이상이 험해도 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성인 주식을 찾기 위해서 앞서 말한 대로 여러 플랫폼들을 두들겨보고 확인하고 개인들은 주식을 살 필요가 있다. 맞아요. 왜? 아직도 장외주식 가격은 험해도 험해수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플랫폼들을 확인하고 비교해서 주식을 구입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중고차나 아니면 부동산 구할 때도 허위 매물이 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험해도 험해수가 사실 조금 상식에 벗어나는 데 있으면 이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 바라보는 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매수 시 실적도 중요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재무 보잖아요. 네, 그렇죠. 장외 주식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외 주식 실적 볼 때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있잖아. 예. 내부 감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있는데 거의 장외 주식은 60%가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부 감사 기관이 아닌 곳이 더 많기 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장외 주식은 미디어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성장성을 너무 높게 보는 거죠. 네. 그러나 실적을 볼 때 현재적 가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적 가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미래적 가치에 움직이는 시장은 맞다. 네. 그러나 현재적 실적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아날로그 방식이죠. 아날로그.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네이버 네. 다음에 확인해서 있잖아요. 예, 확인해 반드시 보거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방식이더라도 실적은 반드시 봐야 한다. 이 그렇죠.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는 체크해 봐야 될 테니까요. 이 밖에 여러분 다양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 소장님과 함께 장외 주식 어떤 기업이 가장 좋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저도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장외 주식 공부하면서요. 소속들이 들리는 기업들도 있고 공부해보고 싶은 기업, 알고 싶은 기업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기업들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제가 기본적으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넘버원들입니다. 넘버원. 그 분야에서 넘버원만 살아남습니다. 실은 뭐 독보자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예. 장외 기업에 5,000개가 있습니다. 거래되는 5,000 게. 개요? 5,000개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5개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미 방송에서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이 주식이 비상장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장 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가 있다. 이 5,000개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23년의 노하우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 지금 사도 된다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넘버원을 큐라티스. 큐라티스 앞서 말한 18,000원대 주식이라면 정말 쌉니다. 네. 이 주식은 왜 싸냐면 기본적으로 작년도
7월 달에 상장을 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공모가가 낮아서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27,000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 뜻은 현재 지금 18,000원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요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mRNA 방식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생산 라인을 네. 갖고 있는 게 큐라티스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청에 결핵 백신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높죠. 예. 이런 상태에서 큐라티스가 전년보다 훨씬 성장돼 있는 회사의 구조를 갖고 이미 프리 IPO가 400억이 넘게 성공을 네.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큐라티스가 현재 이 가격대에 있다면 지금 공격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청구 기간이 있겠죠. 그렇죠. 기소평가를 재차 청구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서 승인이 나겠죠. 다시 심사 청구를 또 하겠죠. 그다음에 결과 발표가 나겠죠. 와. 이 네 가지의 구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큐라티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평가다. 큐라티스였고요. 예, 그렇죠. 두 번째로 이 방송에 지금 3개월째 밀고 있습니다. 두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대표적인 비트코인 1억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거래소 시장이 가상화폐 상장돼 있지 예. 않습니까? 상장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넘버원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두나무? 100% 상장될 확률이 있다. 네. 어느 곳에? 미국에 상장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두나무가 그들의 가격이 2배 이상을 갈 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50만 원대 진입한 두나무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갈 수 있다. 우리가 주식을 설명할 때 뭐 그래프를 합니다. 매출액이 얼마고 네. 그런 수학적 방식은 이미 지났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감각적 방식과 기본적으로 기본적 방식에 의해서 다른 회사가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으로서 가는 게 바로 장애 주식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수학적 공식으로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얼마고 이런 건 한 번도 방송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런 수학이 아니라 주식은 기본적으로 시대의 거시적 경제관점을 알아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틀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나무 가상자산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투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중고거래 사이트 1위 당근마켓이죠. 사고 당근. 싶습니다. 예. 사고 싶습니다. 당근마켓은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 옵니다. 사고 싶습니다. 물량이 사고 싶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 당근마켓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히 물량이 나면 투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네 번째로는 현대 메타. 우리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했죠. 바뀌었죠. 이 예. 메타버스의 국내 최강자, 비상장 및 최강 바로 EVR 추천입니다. 현재 우리가 크래프톤이 상장되고 남아있는 게임 회사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온페이스와 바로 EVR 추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EVR EVR. 추천에 투자하게 예. 메타버스에 가장 최적화돼 있는 회사가 바로 EVR 추천. 현재 기간 투자가 250억이 넘었습니다. 네. 아마 200억 더 넘는 금액들이 투자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자로서 우뚝 지금 네. 성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편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아산을 현대아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현대아산 앞서 말한 대로 남북관계 정권 말기에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호의적 관계로서 남북관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현대아산이고 현재 액면가 5,000원짜리가 21,000원대 있다면 정말 싼 주식이다. 이런 주식들은 마음 편하게 장기적 저축 상품으로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5가지 기업. 거의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5천, 그렇죠. 그렇죠. 5,000개 중에 5개니까. 5,000개 중에 5개니까. 1000대 1의 그렇죠. 경쟁률을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뚫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 힌트까지 얻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기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꼭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